난독 극복기 Being Myself 나다움 두 번째 2년 만에 챕터 1 2년 만에 퍼스널 브랜드가 되다. 막힘없이 움직이고 싶다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글쓰기 하나로 나의 운명이 바뀌다. 내가 인생에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다음 문장을 의심 하나 없이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움직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의 운이라는 뜻은 한자로 움직일 운, 운전할 운이다. 이서유는 오래된 비밀에서 운이란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행운은 당신이 변하고 움직일 때 온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탔다면 그것은 행운의 기회를 잡았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태껏 만나지 못했던 행운들을 줄줄이 만날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운명은 절대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변하고 움직이면 운명이 바뀌고 행운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막힘없이 움직이고 싶다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고민이나 의심 없이 나의 행동을 기분 좋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 초조, 걱정에 사로잡혀 이것을 내가 해도 될지 말지 고민할 시간을 많이 가진다. 이럴 때 나는 차라리 생각 없이 일단 몸을 움직여보라고 권한다. 내면 소통의 저자인 김주한 교수는 불안감, 초조함과 같은 생각을 비우려면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말했다. 그래도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물구나무 서기까지 해보라고 권유한다. 마음지구력의 저자 유홍균 정신과 전문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위기를 느낄 땐 플랭크와 같은 운동에 몰입하라고 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1988년부터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다. 이 말은 일단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공할지 말지의 가능성을 하지 말아야 할 성공할지 말지의 가능성을 재거나 하지 말아야 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 그냥 가볍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볍게 시작하다 보면 의욕과 의지, 열정이 점차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른 아침 무거운 내 몸을 이끌고 운동하러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힘겹지만 몸을 움직여 운동하다 보면 정신도 맑아지고 상쾌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때론 깊은 생각이나 고민 없이 우리는 몸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내가 시작했던 블로그 글쓰기는 둘째 육아휴직 중 아기가 자는 빈틈에서 시작했다. 그 빈틈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감정이 널뛰게 하는 육아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던 시기였다.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기쁘고 축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울분과 분노, 때론 우울감과 무기력한 감정들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보다 더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던 시기는 첫째를 낳았을 때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던 내가 엄마라는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과거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양육 방식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20, 30년 넘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온 나는 몹시도 외로웠다. 내 나이 7살. 집에서 있는 것이 불편해 밤 늦게까지 친구 집에 머물러 있거나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 타고 노는 것을 즐겼다. 아빠 엄마는 새벽에 일찍 나가 밤늦게 오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평일에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저녁밥을 먹었던 추억이 없다. 그런 결핍된 추억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 가짜 감정 속에 진짜 감정을 억압시키며 살아온 나였다. 이런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시기는 부모님께서 나의 첫 손주를 지극정성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다. 내가 낳은 어린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질투심이 생겼다. 부모님에게 화가 많이 났던 그 시절, 나 역시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어린 어른임을 알고 눈물이 났었다. 지난 과거의 감정 정화가 모두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둘째를 키우면서 또다시 불안감, 무기력함과 같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본래 나라는 존재가 아이들 육아와 살림에 파묻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었다. 내가 봤을 때 육아란 사랑스러운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비극적인 마음을 정화하고 위로할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다. 겉으로는 가장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진짜 나의 속마음을 즉각적으로 정화할 작은 행위의 돌파구는 분명 필요했다. 그 해결책으로 당장 떠오른 것이 블로그 글쓰기였다. 온종일 나 홀로 집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바라보며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일상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솟아올라왔다. 적어도 글을 쓰고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어서 블로그에서 나의 글을 자랑도 많이 하고 블로그에서 나의 글은 자랑도 많고 자극적인 글도 많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소유해서가 아닌 없어서 하나하나 가지게 된 작은 행운들을 크게 기뻐하며 잘난 척했던 것뿐이다. 내 글은 그리 대단한 글도 아니고 그저 나를 혼자 내버려둘 수 없어 쓴 글이 더 많음을 고백한다. 나의 첫 온라인 글쓰기는 2019년 브런치에서 시작된다. 블로그 플랫폼보다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더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였다. 작가라는 자격을 붙여주고 하나의 매거진이나 책을 만들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된 플랫폼은 글쓰기와 책 집필에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그 당시 내 기록의 흔적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 죽기 전에 책 한 번 집필해서 작가 타이틀을 걸어보자. 하나의 직업만으로 살기엔 무언가 아쉬운 세상이다. 2019년 한 가지 확실한 기억은 브런치 플랫폼은 블로그보다 핫한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운이 좋았을지 몰라도 하나의 글을 쓴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는 5만 뷰를 달성했다. 솔직히 미친 듯이 신났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정신적 마약인 도파민이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다. 기억의 한쪽에 누군가와 연애하며 사랑을 나누는 설렘처럼 짧은 찰나였지만 온종일 글쓰기에만 전념했고 오히려 글감만 생각했던 2019년 2월 한 달.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살았던 그때의 기억 덕분에 어쩌면 나는 다시 글쓰기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시작한 블로그 글쓰기는 그저 가볍게 글을 쓰고 싶다는 작은 마음 하나에서 시작했다.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에 소소한 만족을 하고 있었다. 퍼스널 브랜딩 블로거가 되어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나는 분명 1, 2년 후 직장에 복직할 생각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글을 쓰는 순간 그 행위에 몰입했을 뿐인데 행복감이 찾아왔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글을 쓰게 되었고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점점 의욕과 열정이 생겼다. 블로그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면서 12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었다. 2년 동안의 치열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딩 블로거가 되어 나의 운명이 바뀐 상태다. 2년 동안 남들과 달리했던 것들. 누군가는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본인도 1일 1 글쓰기를 했는데 운명이 바뀌지 않았다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들이다. 유한한 삶 속에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애를 쓰며 살거나 노력해도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성공이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게 아니냐며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오늘을 살아간다. 2022년 3월 블로그를 시작함과 동시에 큰 성공을 이룬 어떤 자산가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나는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나에게 각인될 만큼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지 못한다. 내 부모님은 새벽부터 논밭에 나가 해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사셨지만 결국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진 않았다. 매스컴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왠지 나를 위해 해주는 이야기 같았다. 나 역시 20대 시절부터 30대 시절까지 열심히 살았고 도전했으며 20대 여러 가지도 하고 바꾸기도 많이 했고 30대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있어 나도. 하지만 성공한 건 아니야. 내 성공의 목표와 내 욕심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 난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즐기고 있어. 힘들지만 뭐 안 힘든 거 자체가 모순인 세상이니까. 세상이라기보다는 삶이 힘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사람 자체가 어느 환경에 있든 다시 돌아가서 나 역시 20대 시절부터 30대 시절까지 열심히 살았고 도전했으며 내 인생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 나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나의 운명을 지혜롭게 바꾸거나 움직이려면 유한한 삶 속에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가치를 지혜롭게 움직여야 할지 잘 선택해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그 해답이 무엇인지 틈나는 대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주한 오마에 게니치의 난문 쾌답에서 해답을 찾아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이거 되게 좋은데?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 나 자체가 뭔가 바뀌겠다고
한 번에 바뀌진 않아.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냥 작은 결심과 판단 속에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것뿐이지. 새로운 결심으로 내가 바뀌진 않는다. 블로그 다시 돌아가서 블로그 글쓰기를 하며 오마의 게니치 문장을 그대로 실천해 보고 싶어졌다. 왠지 나에게 내려진 하나의 계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딱 3가지를 변화하고 바꾸면 되는 것이다. 시간을 달리 쓴다는 것은 내가 쓰는 시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이게 가장 내 스스로 자신? 나 자신과 뭐 1대1은 아니지. 나 자신이 조작하고 애쓰는 거네.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결심이 아니라 시간을 달리 쓴다는 것. 마음가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다시. 사는 곳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거 환경적인 거고.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이었다. 이것도 이 새로운 자극이네. 공간적인 거, 주변 소통하는 사람. 이번 토요일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네. 이 3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간단하다. 일단 나의 몸을 움직이면 된다. 나의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고, 이는 나를 바꾼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은 모두 1일 1블로그 글쓰기로부터 나왔다.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쓰기 시작했다. 나는 블로그 글을 쓰는 시간을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아이 둘이 어린이집과 학교에 있는 동안 온전히 글쓰기 시간에 몰입했다. 2022년 첫 해에는 육아와 살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글쓰기와 책 읽기, 자료 조사에 시간을 투자했다. 1년 동안 읽고 쓰는 시간에만 하루에 10에서 14시간을 할애할 만큼 글쓰기에 진심이었다. 당시 내 가족들은 내가 온라인 SNS에 중독된 것이 아니냐며 돈도 되지 않는 것을 왜 그리 붙잡고 있느냐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나를 대하기도 했다. 그럴 만도 하다. 아이 둘 엄마가 아이들을 봐야 할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알아서 잘 자라고 있었고 스스로 자기들 역할을 해내고 있었기에 아이들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멈추고 포기했더라면 분명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허허. 이건 되게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요 방금 내용은 참 참고했으면 하는 말이기도 함. 나는 1,000명 넘게 도와주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생산적인 자기계발 콘텐츠 모임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왔다. 타인에게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들 이야기하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훗날 나의 경험 자산이 된다. 여러분도 자신의 블로그 플랫폼에서 나와 같이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번째, 나의 블로그를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시작했다. 현실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알거나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 때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귀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고, 기존에 만났던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며 책을 좋아하거나 자기 개발에 진심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에너지가 차오름을 느낀다. 하지만 과거의 관점에서 세상을 한탄하거나 남 탓을 하는 등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가득 찬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느낌을 주었다. 3번째,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던 중 나만의 아지트 공간을 만들었다. 나만의 공간은 블로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과거의 인연들과의 만남에서는 분명 이러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기도 했다. 완전히 나의 관점을 180도 변화시켜준 소중한 인연들도 블로그를 통해 만났다. 블로그를 하기 전까지 오프라인 친구만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요즘은 이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인 마크 그레노베터는 한 사람의 사회관계를 파악할 때 자주 대화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내적 서클을 강한 유대, 간헐적으로 만나거나 우연히 만난 지인들로 이루어진 외적 서클을 약한 유대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한 유대 관계보다는 약한 유대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레노베터는 보스턴에 있는 282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약간 아는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84%가 가끔 마주치는 정도의 약한 유대를 통해 직업을 얻는 것이다. 친한 친구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이는 소수였다. 직업을 소개받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가족이나 친한 친구보다는 아주 가끔 연락하는 지인들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블로그를 통해 약한 유대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결심에 서게 되었다. 가족 친지는 어찌 보면은 거의 혈연 관계지. 그 관계는 논외로 하고 가깝게 지내고 가깝게 아는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그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지. 그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회를 줬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이 리스크를 더 무서워하니까 리스크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방금 여기에 나왔던 약한 유대가 어찌 보면은 뭔가 뭐 스타트업 정신이라든지 약간 뭐 가벼울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트라이하고 그러한 기회를 창출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적어질 것 같아. 그 약한 유대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유대 어떤 서로에게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좋으면 괜찮지만 안 좋아졌을 때 그 유대 관계를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손절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단어지만 이렇게 좀 끊어내거나 좀 이렇게 거리를 두기가 더 편해서 약한 유대가 좀 더 뭔가 부담 없이 서로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 나는 사람과의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운을 옮겨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운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려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인연도 알게 되고 그 운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다. 차별 없이 똑같이 행동.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영감과 글과 경험을 나누어 주거나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끌어냈을 때 좋은 운을 만들려면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상대방의 운도 좋아지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번 거 방금 전혀 안 들어오네 머리. 다시. 개인적으로 나는 사람과의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오케이. 운을 옮겨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운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려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인연도 알게 되고 그 운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영감의 글과 경험을 나누어 주거나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끌어냈을 때다. 좋은 운을 만들려면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상대방의 운도 좋아지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비판적인 무의식의 자기 검열이 올라올 때 자기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지금 딴 생각 너무 나네. 다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운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려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인연도 알게 되고 그 운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방법도. 내가 다른 사람의 운을 좋게 만들어준 것은 좋은 영감의 글과 경험을 나누어 주거나 뭔가 베풀려고 하는 거.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끌어냈을 때다. 좋은 운을 만들려면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상대방의 운도 좋아지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비판적인 무의식의 자기 검열이 올라올 때 자기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의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꾸준히 하며 다음 스텝으로 성장해 가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내가 무엇이라도 하게 된다. 나는 이런 환경을 스스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결과 기존의 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로 탈바꿈했다. 누군가의 눈에는 나의 노력이 쉬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가와 아픈 고통과 희생들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어하는 고통을 나는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의 운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